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이도윤은 손에 든 펜을 꽉 쥐고 신상명세서를 내려다봤습니다. 부모 성명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펜 끝이 종이 위에서 떨렸습니다. 이도윤의 머릿속에는 지난 5년간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버지와의 마지막 대화, 문을 쾅 닫고 나가던 그날 밤, 그리고 더 이상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던 순간들. 빨리 써. 뭘 그렇게 고민해. 옆에서 같은 입대자가 재촉했습니다. 이도윤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부모 사망. 펜을 놓는 순간 이도윤의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살아있는 아버지를 죽음으로 지워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이도윤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한 줄의 거짓말이 앞으로 석 달 동안 자신을 지옥으로 몰아넣을 것이라는 사실을. 더욱 모르는 것은 그 지옥에서 자신을 구해낼 사람이 바로 자신이 지워버린 그 아버지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부모도 없는 놈이 뭘 그렇게 건방져. 고아 출신이 군대에서라도 제대로 배워야지. 훈련소 3주차, 최상훈 중령의 차갑고 비열한 목소리가 생활관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도윤은 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얼굴 한쪽이 퉁퉁 부어올랐고 입꼬리에서는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탑해. 왜 대답을 안 해? 최상훈이 발로 이도윤의 옆구리를 찼습니다. 이도윤의 몸이 벽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살아있는 부모를 죽었다고 거짓말한 대가가 이렇게 잔혹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지만 진짜 비극은 지금부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도윤이 지워버린 그 아버지가 누구인지 최상훈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 모든 일이 처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수많은 약자들이 이런 식으로 사라져갔고 아무도 모르게 묻혀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젊은이의 작은 거짓말이 어떻게 거대한 진실을 불러일으키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지도 말입니다. 과연 이도윤은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가로막힌 5년의 침묵을 깨뜨릴 수 있을까요? 더욱 궁금한 것은 이 사건 뒤에 숨겨진 더 큰 진실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아들이 아버지를 지었고 그 아버지가 아들을 구해낸 놀라운 이야기를, 그리고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충격적인 반전들을. 이야기는 5년 전 그날 밤에서 시작됩니다. 아빠는 왜 항상 군대 얘기만 해? 난 군인이 되기 싫다고 했잖아. 18살 이도윤이 식탁을 쾅 치며 소리쳤습니다. 이태준 사단장은 정가락에 놓인 저녁상을 바라봤습니다. 아내가 정성껏 차린 상이었지만 아들과의 대화는 매번 이런 식으로 끝났습니다. 도윤아, 아빠가 하는 말을 듣고 생각해봐. 군대는 남자라면. 됐어. 아빠는 나한테 관심도 없으면서 왜 내 인생을 정해주려고 해? 이도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너는 아빠가 뭐하는 사람인지나 알기는 해. 나라를 지키는, 나라 지키는 거 좋아해. 그런데 왜 집은 안 지켜? 왜 나는 안 지켜줘? 이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실 이 말 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항상 바쁜 아버지. 집에 있어도 전화 받는 아버지. 아들보다 부하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아버지. 하지만 이태준은 그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도윤아, 아빠도 내가 이해해 주길 바란다.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빠에게는 나보다 중요한 게 더 많구나. 그 말을 마지막으로 이도윤은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둘 사이에는 점점 더 깊은 침묵이 자리 잡았습니다. 대화는 줄어들었고 서로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태준도 몰랐습니다. 자신이 젊은 시절 겪었던 똑같은 아픔을 아들에게 물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그날 밤 이태준은 잠들지 못하고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30년 전 자신이 소위였을 때 쓴 일기였습니다. 1995년 3월 15일. 오늘도 김대령에게 맞았다. 이유는 가난한 집 출신이라서. 아버지가 공장 노동자라서 부끄럽다고 했다. 1995년 4월 2일. 동기들 앞에서 또 모욕당했다.
너희 아버지는 뭐 하시냐고 물으니까 대답할 수가 없었다. 장성 아들들은 당당하게 말하는데 나만 고개를 숙였다. 1995년 5월 10일. 결심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오르면 절대 그런 차별은 하지 않겠다. 출신이 어떻든 실력으로만 평가하겠다. 이태준은 일기를 덮었습니다. 자신도 젊은 시절 출신 때문에 무시당했던 기억들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더욱 아들에게 강하게 살라고 군인이 되라고 강요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빠, 나 군대 안 갈 거야. 대학원 진학할 거야. 이도윤은 21살이 되어서도 여전히 아버지와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도윤아, 군복무는 의무다. 더군다나 너는 내 아들이. 내가 아빠 아들이라서 더 싫어. 아빠 때문에 주변에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 이태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한다는 거냐? 사단장 아들이라고. 그래서 나한테 잘 보이려고 한다고. 진짜 친구가 누구인지도 모르겠어. 이도윤의 목소리에는 상처가 배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나보다 사단장 신분이 더 중요하잖아. 집에서도 부하 직원들 전화 받고 토요일 일요일에도 부대에 나가고. 도윤아, 그건 아빠의 책임이면 나한테도 책임져줘.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물어보기라도 해봐. 이 대화도 결국 평행선으로 끝났습니다. 이태준은 아들의 말을 들으며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자신도 아버지에게 이해받지 못했던 기억들. 하지만 그 상처를 아들에게 전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더욱 강하게 키우려 했던 것입니다. 2년 뒤 23살이 된 이도윤은 결국 입대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아들아, 내일이면. 이태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가 알아봐 줄까? 좋은 부대로. 됐어. 아빠 힘 빌리지 않을 거야. 이도윤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래도 아빠는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 그 순간 이태준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도윤아, 그런 말은. 아빠에게 나는 그냥 사단장의 아들일 뿐이야. 이도윤이라는 개인은 없어. 이도윤은 짐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내일 논산 안배웅 와도 돼. 어차피 아빠는 바쁘잖아. 문이 닫혔습니다. 이태준은 그 자리에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태준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받지 못했던 이해와 관심을 아들에게도 주지 못했다는 사실을. 다음날 논산훈련소. 이도윤은 신상명세서를 받아들고 펜을 잡았습니다. 다른 입대자들이 빠르게 칸을 메워 나갔습니다. 부모 성명란에는 뭐라고 써야 되나요? 옆 사람이 물었습니다. 당연히 부모님 이름이지. 아, 그런데 돌아가셨으면 사망이라고 쓰면 돼. 이도윤의 손이 멈췄습니다. 펜 끝이 종이 위에서 떨렸습니다. 이도윤의 머릿속에는 지난밤 아버지와의 대화가 맴돌았습니다. 아빠에게 나는 그냥 사단장의 아들일 뿐이야. 이도윤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부모 사망. 그 순간 이도윤은 살아있는 아버지를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적어도 이 군대에서는 자신이 사단장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을. 하지만 이도윤은 몰랐습니다. 이 작은 거짓말이 얼마나 큰 화를 불러올지를. 훈련소 2주차, 최상훈 중령이 이도윤의 신상명세서를 넘겨봤습니다. 이도윤. 부모 사망이네. 최상훈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백도 없고 티도 없는 놈이 딱 좋네. 최상훈은 30년 군복무를 한 베테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진급에서 계속 밀려나면서 성격이 점점 삐뚤어졌습니다. 특히 고위 간부들의 자녀들을 보면 배가 아팠습니다. 요즘 장성 아들들 입대하면 다들 비위 맞추느라 난리더라. 하지만 이놈은 다르네. 최상훈은 이도윤을 불러냈습니다. 이도윤, 이리 와봐. 예, 중령님. 부모님이 언제 돌아가셨나? 이도윤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릴 때입니다. 그래서 누가 키웠어? 할머니가 키우셨습니다. 거짓말에 거짓말을 보태야 했습니다. 그럼 완전히 혼자네. 뒤봐줄 사람도 없고. 최상훈의 눈빛이 사나워졌습니다. 그런 놈이 군대에서라도 제대로 배워야지. 안 그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되는 줄 알아. 너 같은 놈들은 혼나봐야 정신을 차려. 그날부터 이도윤에 대한 괴롭힘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최상우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든든한 후원자가 있었습니다. 훈련소 3주차 어느 날 저녁, 이도윤은 중령실에 불려갔습니다. 들어와. 최상훈이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너 오늘 사격 결과 어떻게 나왔나? 46발입니다. 46발이라고? 그게 자랑스러워? 최상훈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모도 없는 주제에 뭘 그렇게 대충대충 해. 죄송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라고. 최상훈이 이도윤에게 다가왔습니다. 너 같은 놈은 말로는 안 되더라. 그 순간 최상훈의 주먹이 이도윤의 배를 쳤습니다. 우와. 이도윤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일어나. 이 정도로 쓰러질 거면 사격도 제대로 못하지. 이도윤이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앞으로는 실수하지 마. 너한테는 너를 감싸줄 부모도 없으니까. 최상훈의 말에는 악의가 가득했습니다. 누가 너를 때렸는지 물어보면 뭐라고 할 거냐? 훈련 중에 다쳤다고 하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너 같은 고아 출신은 그게 맞아. 이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를 지운 대가가 이렇게 혹독할 줄 몰랐습니다. 그 후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도윤은 중령실에 불려갔습니다. 너 왜 이렇게 느려? 부모가 없으니까 집중력도 없나? 발길질이 이어졌습니다. 너희 집은 어디야? 아, 집도 없구나. 할머니 집이지. 이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해. 왜 말을 안 해? 주먹이 이도윤의 얼굴을 가격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집입니다. 할머니도 이제 늙어서 죽을 날만 기다리겠네. 그럼 너는 완전히 혼자가 되는 거야. 최상훈의 말은 점점 더 잔혹해졌습니다. 그런 놈이 나라를 지킨다고. 웃기지도 않아. 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다른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최상훈은 이도윤에게 위험한 작업을 지시했습니다. 이도윤, 너 혼자서 탄약고 정리해. 중령님, 탄약고는 2명 이상이 들어가야 하는 것으로 알고. 뭐? 부모 없는 놈이 규정 타령이야. 최상훈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혼자 들어가서 탄약 상자들 정리해. 무거운 거니까 조심하고. 이도윤은 할 수 없이 혼자 탄약고에 들어갔습니다. 50kg짜리 탄약 상자를 혼자 옮기다가 발에 떨어뜨렸습니다. 악! 이도윤의 발가락이 부러졌습니다. 의무실에 실려간 이도윤에게 군의관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다쳤어? 훈련 중에. 실수로. 이도윤은 또 거짓말을 해야 했습니다. 이도윤만 당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박민수라는 훈련병도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키운 경우였습니다. 박민수, 너도 부모 한 명 없으니까 이도윤이랑 비슷하네. 최상우는 박민수에게도 가혹행위를 했습니다. 너희 둘이서 변기 청소해. 솔로 문지르고. 중령님, 청소용품은 맨손으로 해. 부모 없는 놈들이 뭘 그렇게 까탈스러워. 김진호라는 훈련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선가정에서 자란 경우였습니다. 최상우는 이런 취약한 배경의 훈련병들을 골라서 괴롭혔습니다. 너희들은 사회에서도 버림받은 놈들이야. 군대에서라도 제대로 교육받아야지. 한 달이 지나고 이도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군종병과 상담실에 찾아갔습니다. 군종병님, 상담 좀 받고 싶습니다. 그래, 앉아봐. 무슨 일이야? 이도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최상훈 중령님이 저를 자주 부르셔서. 하지만 그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여기서 뭐해? 김인수 소령이 들어왔습니다. 최상훈과 같은 편의 선 간부였습니다. 아, 소령님. 이 훈련병이 상담을 요청해서. 이도윤이지. 너 또 투정 부리려고 왔나? 김인수 소령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부모도 없는 놈이 투정만 들었네. 나가. 이도윤은 할 수 없이 나갔습니다. 그 후 김인수 소령이 군종병에게 말했습니다. 그 훈련병 말 듣지 마.
요즘 아이들은 조금만 엄하게 해도 투정 부리거든. 하지만 뭔가 심각해 보이는데. 아니야. 최중령님이 교육 열심히 시키시는 거야. 문제 없어. 이렇게 이도윤의 신고는 은밀하게 차단되었습니다. 한편 이태주는 집에서 아들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여보, 도윤이 전화 한번 해보지 그래요. 아내 김미경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야겠다. 이태준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아빠야. 아, 예. 이도윤의 목소리가 힘없이 들렸습니다. 훈련은 잘 받고 있니? 예. 잘 받고 있어요. 목소리가 이상하다. 혹시 아픈 거 아니니? 아니요, 괜찮아요. 하지만 이태준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30년 군생활로 단련된 직감이었습니다. 도윤아, 혹시 무슨 일 있으면 아빠한테 얘기해라. 별일 없어요. 그냥 훈련이 힘들어서. 그래도 이상하다. 내가 한번 면회 갈까? 아니요. 면회 오지 마세요. 이도윤의 목소리가 급해졌습니다. 왜? 아빠가 면회 가면 안 되나? 그냥 바쁘시잖아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이태주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있다. 다음 주 토요일 이태주는 훈련소에 면회를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도윤 훈련병이 면회를 거절했습니다. 거절이라고요? 예, 아버님을 만나고 싶지 않다고. 이태주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좀 더 기다려보겠습니다. 1시간을 기다려도 이도윤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안 나온다고 하네요. 이태주는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주차장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간부 몇 명이 수상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훈련병 아직도 얼굴에 멍이 안 빠졌다며. 그러게 말이야. 다행히 부모 없다고 해서 별 걱정 없지만 부모 없는 놈들이 제일 만만해. 뒤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이태준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뭐라고 했지? 이도윤. 그 순간 이태준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내 아들 이름이 나왔다. 부모 없다고. 멍이 안 빠졌다고. 이태준은 급히 차에 올라타서 논산 시내로 향했습니다. 훈련소 근처 식당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기다렸습니다. 간부들이 자주 오는 곳이라는 정보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1시간 후 예상대로 몇 명의 간부들이 들어왔습니다. 아, 진짜 힘들어 죽겠다. 그런데 최중령님, 요즘 교육이 좀 심하신 거 아니에요? 심하긴 뭐가 심해. 요즘 신세대들은 좀 세게 해야 정신 차려. 그런데 이도윤이라는 훈련병은 좀. 이태준의 귀가 번쩍 열렸습니다. 걔는 부모도 없고 뒤봐줄 사람도 없으니까 괜찮아. 오히려 잘 됐지. 하지만 너무 자주 부르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 자주라니. 일주일에 한 번 정도인데 뭐. 얼굴에 멍도 계속 있고. 훈련하다가 다친 거라고 하면 되잖아. 누가 뭐라고 하겠어. 부모도 죽었는데. 이태준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그런데 혹시 위에서 문제 제기하면 어떻게 하죠? 아, 그건 김소령이 잘 막아주고 있어. 군종병도 우리 편이고. 역시 든든하네요. 그렇지. 우리끼리 잘 해결하면 되는 거야. 어차피 구하 몇 명이 뭘 할 수 있겠어. 이태준은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내 아들이 날 죽었다고 했다고? 이태준은 분노와 죄책감이 동시에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들이 왜 그런 거짓말을 했는지, 그리고 그 거짓말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가 한순간에 이해되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것이 조직적으로 은폐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다음날 월요일 아침 이태준은 정복을 차려입었습니다. 가슴에는 사단장 계급장이 반짝였습니다. 어깨에는 각종 훈장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여보, 어디 가세요? 아내 김미경이 물었습니다. 아들 데리러 간다. 이태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우리 도윤이가 날 죽었다고 했대. 김미경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게 무슨... 그래서 지금 혼자서 맡고 있어. 부모 없는 고아 취급받으면서. 그런데 더 심각한 건 이게 조직적으로 은폐되고 있다는 거야. 이태준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오전 10시 검은색 승용차가 훈련소 정문에 멈췄습니다. 차에서 내린 이태준의 모습에 정문 경비병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사단장님. 경비병이 급히 거수 경례를 했습니다. 지휘관실로 안내. 예, 알겠습니다. 이태준의 등장은 순식간에 부대 전체에 퍼졌습니다. 사단장이 왔다고. 갑자기 왜? 감찰 나온 거 아니야? 훈련소 전체가 술렁거렸습니다. 최상훈과 김인수 소령도 급히 소식을 들었습니다. 뭐, 사단장이 왔다고? 왜 갑자기? 혹시 우리 일이 들통난 건 아니겠지? 설마. 완벽하게 막았는데. 하지만 둘의 얼굴에는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지휘관실에 도착한 이태준 앞에 훈련소장이 나타났습니다. 사단장님, 갑자기 어떻게? 이도윤이라는 훈련병 있나? 이도윤. 잠깐만요. 훈련소장이 서류를 뒤졌습니다. 있습니다. 3대대 소속인데. 그 훈련병을 담당하는 간부가 누구지? 최상훈 중령입니다. 최상훈을 당장 불러. 훈련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잠시 후 최상훈이 들어왔습니다. 사단장님을 뵙겠습니다. 최상훈이 거수 경례를 했습니다. 최상훈 중령. 예, 사단장님. 이도윤이라는 훈련병 아나? 최상훈의 얼굴이 살짝 굳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 훈련병 상태가 어떤가? 평범합니다. 특별한 문제 없이 훈련 받고 있습니다. 이태준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정말 문제 없나? 예, 그럼요. 그럼 당장 데려와. 예. 최상훈이 나갔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10분 후 이도윤이 들어왔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이태준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아들의 얼굴 한쪽이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습니다. 입꼬리가 터져 있었고 눈가가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코 밑에는 마른 피딱지가 붙어 있었고 목에도 손가락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도윤이 절뚝거리며 걷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군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상처를 받지만 자신의 아들이 이런 모습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도윤은 아버지를 보자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몸이 경직되었습니다. 아빠. 이도윤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여기에 있다는 것은 모든 거짓말이 들통났다는 의미였습니다. 도윤아, 얼굴이 왜 이래? 그리고 왜 다리를 절어? 이태준이 다가가려 했지만 이도윤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게 훈련하다가 이렇게 될 리가 없어. 이태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정확히 말해봐. 아빠한테는 거짓말하지 말고. 이도윤이 당황했습니다. 한 달 동안 연습했던 거짓말들이 아버지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누가 너를 때렸냐? 이태준의 목소리에는 아버지의 다급함과 사단장의 권위가 동시에 들어 있었습니다. 이도윤은 최상훈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최상훈은 고개를 저으며 무언의 압력을 가했습니다. 아무도 안 때렸어요. 정말 훈련 중에 넘어져서. 도윤아. 이태준이 아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아빠 눈을 보고 말해봐. 정말 아무도 안 때렸나? 이도윤이 아버지의 눈을 마주치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이태준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최상훈 중령. 예, 사단장님. 최상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훈련병을 때린 게 당신이지. 최상훈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사단장님. 정말 훈련 중에. 그럼 이 훈련병 얼굴은 어떻게 된 거지? 목에 있는 손가락 자국은 뭐고? 이태준이 이도윤의 목을 가리켰습니다. 정말 훈련 중에 다친 겁니다. 거짓말하지 마. 이태준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휘관실 전체가 울렸습니다. 어제 당신이 식당에서 한 말 다 들었어. 부모 없는 놈이라고, 뒤봐줄 사람 없다고, 그래서 마음대로 때려도 된다고. 최상훈이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었습니다. 사단장님, 그게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고. 그럼 무슨 뜻이야? 이태준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내 아들을 한 달 동안 때려놨으면서. 그 순간 훈련소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들이라고요? 그래, 이도윤은 내 아들이야. 이도윤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도윤아, 이제 정말 말해봐. 누가 너를 때렸어? 이도윤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 달 전부터 최중령에게 맞았습니다. 잠깐. 이태준이 이도윤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왜 신고하지 않았어? 한 달 동안이나. 이도윤이 망설였습니다. 사실은 신고하려고 했었어요. 최상훈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변했습니다. 언제 신고하려고 했지? 한 달 전에 군종병한테 상담 요청했어요. 이태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김인수 소령님이 나타나서 저를 내보냈어요. 김인수 소령이? 이태준이 훈련소장을 바라봤습니다. 김인수 소령을 당장 불러. 잠시 후 김인수 소령이 들어왔습니다. 사단장님을 뵙겠습니다. 김인수 소령, 이도윤 훈련병이 군종병한테 상담 요청했을 때 당신이 막았나? 김인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단순한 투정이라고 생각해서. 투정이라고? 이태준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이 훈련병 얼굴 좀 봐. 이게 투정으로 보여? 김인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도 공모했구나. 최상훈과 함께. 그 순간 두 번째 충격이 터졌습니다. 김인수 소령. 이태준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당신이 이를 은폐한 이유가 뭐지? 김인수가 떠듬거렸습니다. 그게 부대 분위기를 위해서. 부대 분위기를 위해서 폭행을 은폐했다고?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태준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내가 조사해보니까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어. 무슨? 김인수 소령, 당신 딸이 작년에 군무원 시험 봤지? 김인수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상훈 중령이 그 시험 면접관이었고. 그게 우연의 일치입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이태준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당신 딸이 꼴찌로 합격했는데도? 그 순간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김인수는 딸의 취업을 위해 최상훈과 거래를 한 것입니다. 그 대가로 최상훈의 가혹행위를 은폐해준 것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조직적 공모구나. 이태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이태준은 군 본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이태준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평소의 당당한 모습과 달리 어깨가 무거워 보였습니다. 먼저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연달아 터졌습니다. 제 아들이 부모 사망이라고 거짓 신고를 한 것에 대해 아버지로서 책임을 느낍니다. 이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왜 제 아들이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기자회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30년간 군인으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로서는 실격이었습니다. 이태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들과의 소통에 실패했고 아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아들은 저를 지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사단장님, 그렇다면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지실 건가요? 군은 명령으로 움직이지만 정의로 지켜집니다. 이태준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오늘 저는 아버지로서 그리고 군인으로서 책임지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부대에서 출신이나 가정환경을 이유로 한 차별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군 전체의 변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국방부는 즉시 특별 지시를 내렸습니다. 모든 부대의 인권보호관을 즉시 배치하라. 가혹행위 신고 시 24시간 내 조사를 완료하라.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간부는 즉시 처벌하라. 각 부대마다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출신이 어떻든 여러분은 모두 동등한 대한민국의 군인입니다.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진정한 강함입니다.
한편 이도윤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태준이 매일 병문안을 왔습니다. 도윤아, 오늘 컨디션은 어때? 많이 좋아졌어요, 아빠. 두 사람 사이의 대화는 예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아빠를 죽었다고 적어서. 아니야. 미안한 건 아빠야. 이태준이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가 너를 진짜로 죽게 만들었구나. 마음속에서. 이제는 괜찮아요. 정말로. 아빠도 이제 달라질 거야. 사단장이기 전에 내 아빠가 될게. 부자의 진심 어린 대화. 며칠 후 이도윤이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이도윤을 보며 이태준이 말했습니다. 도윤아,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어? 군대는 계속 다니고 싶어요. 정말이야? 네. 저 같은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도움이 되고 싶어요. 이태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럼 아빠가 도와줄게. 하지만 특혜는 안 줄 거야. 그렇게 해주세요. 저는 이도윤으로만 평가받고 싶어요. 고맙다, 아들아. 처음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진심으로 포옹했습니다. 1년 후 이도윤의 임관식이 열렸습니다. 이태준이 직접 아들에게 임관장을 수여했습니다. 이도윤 소위. 예. 임관장을 받은 이도윤이 연단에 올라섰습니다. 수백 명의 하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도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1년 전 저는 신상명세서에 부모 사망이라고 적었습니다. 임관식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를 죽었다고 한 불효자였습니다. 이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죽었다고 썼던 아버지가 제 가장 큰 자랑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군 전체를 바꿔주셨습니다. 이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약속드립니다. 제가 만나는 모든 부하들을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출신이 어떻든, 가정환경이 어떻든 모든 장병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그리고 약자를 보호하는 장교가 되겠습니다. 임관식장에 큰 박수가 울려 퍼졌습니다. 임관식이 끝난 후 아버지와 아들이 마주 섰습니다. 이도윤 소위. 예, 사단장님. 아니야. 지금은 아빠야. 이태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아빠. 축하한다, 아들아. 두 사람이 동시에 거수 경례를 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경례. 사단장과 소위의 경례. 하지만 무엇보다 서로를 이해하게 된 두 사람의 경례였습니다. 그 순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박수를 쳤습니다. 5년간의 오해와 갈등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워졌던 아버지가 완전히 되살아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깊은 상처에서 가장 강한 사랑이 태어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또 다른 이도윤이 홀로 견디고 있을지 모릅니다.